예, 여기서 여당 얘기하면 최근에 빠질 수 없는 인물이죠. 명태균 씨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데요. 어제 한 방송사 유튜브에 출연해서 김 여사가 카카오톡 대화에서 말한 오빠가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동근 평론가님, 네네. 이 말을 믿을 수 있을지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벌써 말을 한 3번 바꿨어요.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제 대통령실에서 친오빠를 그 오빠가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다라고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러자 명태균 씨가 2개의 언론사 매체에 친오빠가 맞다고 했다가 그 다음 날엔 또 다른 언론 매체에 아닌 것처럼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또다시 이제 친오빠가 맞다라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명태균 씨가 사실은 이제 메신저잖아요. 메신저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속 오락가락하니 어떠한 지금 상황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되고요. 사실 오빠냐 친오빠 남편이냐 뭐 그 친오빠냐라는 논쟁 자체가 사실 민망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요구하듯이 활동을 자제하라는 건 공식 활동에 대한 어떤 문제만이 아니라 이렇게 문자라든지 전화라든지 불특정한 많은 분들, 아는 사람들과 나눈 대화들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렇게 노출돼서 파란을 일으키는 그것 때문에 사실 활동 자체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자제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사실 국민들도 저 여사가 뭐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어떤 표현을 좀 이렇게 시체말로 하면 오지랖이 좀 넓은 그런 느낌.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그 좀 보안을 유지해야 될 대통령 부인이 이런 그런 사담으로 보이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 국민들 앞에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게 중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활동 자제라는 그 내용 속에 포함돼야 될 게 이런 문자나 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명태균 씨 설명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억도 안 나요. 그게 오빠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기억이 안 나요. 그게 한 2,000장 돼요. 기억하겠어요? 대통령실에서 사기꾼이라 하니 사적 통화를 하면 그럼 공적 통화 대통령 한 걸 까야 되겠네. 이 명태균 씨가 좀 명확히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뭐 사실 그대로 좀 시간이 흘렀으니까 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것 같고 또 좀 전에 이종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또 말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으로 좀 모호성을 좀 띠고 있는 그런 어떤 의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기 전가가 있는 일개 정치의 어떤 브로커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가 이렇게 조금 좌지우지되고 명태균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렇게 많은 언론이 좀 관심을 두고 있는 이 사실들이 사실 좀 서글픈 감이 있는데 지금 명태균 씨의 말 그대로 따르면은 21세기 가장 위대한 어떤 정치 전략가는 명태균 씨라고 생각할 정도로 모든 것을 지금 현재 본인이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서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많은 또 사람들이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이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조속히 빨리 명확하게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이 명태균 씨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추가로 밝혀진 부분이 있는데요.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경선 당시 첫 TV 토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평론가님, 이 주장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명태균 씨는 지금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계속 주장하기 위해서 어느 시점에서 이런 조언을 했다라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지금 정치자금법과 관련돼서 창원지검에서 수사에 들어간 상태예요. 자신을 보호하려면 사실상 자신을 건드리지 마라라는 협박성 어떤 정보 유출 이런 것들이 계속 거듭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조언을 했느냐? 지금
후보께서는 검찰총장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후보에게 취조하듯이 하면 이 TV 토론을 잘 이끄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를 기억해 보세요. 이런 프레임은 이미 언론에서도 다 얘기 나왔어요. 검찰과 범죄 혐의자, TV 토론에서 꿀릴 게 없다. 이런 식의 말들은 사실 이 명태균 씨가 아니라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이미 다 그런 프레임이다라고 이쪽 조언도 포함을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굳이 그렇게 다 알려진 사실을 내가 조언해서 뭐 대통령이 뭐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식으로 떠벌리는 건 저는 그야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과시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명태균 씨의 등장으로 정부 여당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다음 달 11일 윤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돕니다. 대통령실이 국민과의 대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홍 전 의원님, 예. 이 민심을 추스르는데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그 국민과의 어떤 소통 분야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지난번에 기자들과의 어떤 그런 어떤 간담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국민과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소통의 어떤 창구를 내려고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정말 허심탄회한 여러 가지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대통령의 좀 진심이 국민들에게 좀 밝혀진다면 대통령의 어떤 지지도라든지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는데 좀 일부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홍 전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과 명태균 씨 관련 주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